온비드를 통해서 낙찰 결과를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개별 호실별로 내정가랑 낙찰 금액, 평당가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01호부터 109호까지 있고요. 전용평은 이 해당 호실들의 면적입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해보시죠. 나 대신 누군가가 월급을 벌어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보시잖아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상가를 말이죠. 상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나에게 익숙한 거는 내가 오고 가며 보고 있는 단지 내 상가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십니다. 아, 저런 상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방문해서 물어보면은 비싼 가격에 생각을 접으시죠. 단지 내 상가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정적인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입점하려는 필수 업종들이 정해져 있고 풍부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수요도 많습니다. 편의점, 부동산, 그리고 커피, 배달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같은 거겠죠. 물론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수 대비 적정한 상가 호실이 공급되었을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 대비 0.1평이 공급되었을 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특징은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 상가는 입찰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는 사람도 잘 알고 있고요. 사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 내정가는 높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높은 가격에 이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상가 공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가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상가 투자에는 관심이 사라졌어요. 게다가 단지 내 상가는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고금리인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방에 있는 단지 내 상가인데 모두 낙찰된 거예요. 그것도 낮지 않은 가격으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공고한 단지 내 상가가 되겠습니다. 총 9개의 호실을 공급했고요. 7개 호실이 낙찰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호실도 낙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건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최저 입찰 금액이라든지 상가를 입찰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 상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끝났기 때문에 상세 입찰 결과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101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6억 2천인데 낙찰 금액은 9억 8천으로 낙찰가율은 146%인 거죠. 공매 입찰 결과를 누르시고요. 해당 분양 공고를 누르시면은 물건 정보들이 나옵니다. 101호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에 대해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입찰 정보를 클릭하시면 분양하려고 하는 자료가 첨부 파일로 붙어 있습니다. 상세 입찰 결과도 입찰 이력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상세 입찰 결과를 클릭했을 경우에 화면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온비드를 통해서 낙찰 결과를 다 조회할 수 있거든요. 개별 호실별로 내정가랑 낙찰 금액, 평당가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호부터 109호까지 있고요. 전용평은 이 해당 호실들의 면적입니다. 24평짜리였고요. 102호, 103호, 104호가 27평에서 8평. 그리고 105, 106호는 좀 더 작아요. 14평. 근데 일반적으로 단지 내 상가가 10평에서 12평. 작은 거는 8평짜리도 나오는데 이 상가는 상대적으로 좀 컸다. 내정가는 6억, 3억, 작은 거는 3억이었고요. 큰 거는 7억까지도 있었습니다. 낙찰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내정가 대비 낙찰률이 높은 거는 140%, 작은 거는 100%였어요. 공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업종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01호가 낙찰률이 146%가 된 이유는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호실을 낙찰받으신 분들의 면적 대비 낙찰 금액을 나눈 값이 바로 평당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게 사신 분은 해당 호실을 2,600만원, 어떤 분은 이 해당 호실의 가치가 4천만원까지 있다라고 하셔서 낙찰을 받아가신 거죠. 이렇게 상가가 낙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에 보니까요, 네이버 매물로 올라온 거예요. 5천에 430만원, 그리고 5억 5천 300만원이다. 이렇게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해당 호실이 어떤 호실일까요? 제가 보여드렸던 테이블을 통해서 면적을 보면요, 24평짜리 있었죠. 101호가 월세 5천에 430으로 나왔고 106호는 14평이었잖아요. 5억 5,300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면적은 24.47평이었죠. 낙찰가는 9.8억이었고 평당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임대료는 5천에 34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임대료는 13.9만 원이죠.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34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낙찰 금액이 9억 8천이었으니까 보증금 5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수익률이 4.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1호 매물을 내놓으신 분은 0.4%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신 거죠. 두 번째 사례예요. 면적은 14평이었고요. 낙찰가는 5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3,700만 원. 앞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4천만 원인데 이 케이스는 3,700만 원이죠. 매도가로는 5억 5,3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260으로 맞췄다 말씀이에요. 평당 임대료가 18만 원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계산한 값입니다. 5억 5,300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을 빼고 월세 260만 원을 12개월로 곱하면은 수익률은 6%로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케이스 A와 케이스 B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였잖아요. 상가가 가로를 길었기 때문에 호실 분할을 통해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어요. 문도 두 개잖아요. 중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첫 번째 호실, 두 번째 호실 임대를 주면은 유료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이 상가는 아마 전기세라든지 수도 요금을 한 개실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내가 왼쪽에 있는 호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른쪽을 사용하는 임차인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임대를 놓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부동산 사장님도 아셨기 때문에 분할해서 임대할 수 있다 적어두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해당 지역의 임대 시세를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보셨잖아요. 수익률 6%예요. 평당 임대료 18만 원이었어요. 가로로 된 이 호실 임대료 얼마로 생각했었죠? 네, 13만 9천 원이 맞습니다. 수익률 6%를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차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대비 적정한 건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쓰셔야겠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B 케이스의 경우에는 본인이 낙찰을 받고 단기간에 매도 차익을 실현하고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돌아와서 이 101호를 낙찰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1호는 다른 호실보다 분명히 비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1.4배죠. 평당가는 가장 높은 게 맞아요. 근데 다른 호실보다 비싸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가요. 101호 사이에 가벽을 설치하게 되면은 호실이 두 개가 된다는 점이죠. 12평을 임대하나 14평을 임대하나 임대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101호는 105호, 106호 두 개의 임대료를 받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실제 운영하시는 분도 내 상가가 도로축으로 넓게 보여지기 가시성도 좋고 노출도 양호하기 때문에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05회 임대료 얼마 받을까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4평이고 12평이니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호실을 선호할 수 있어요. 먼저 임대가 맞춰진다는 거죠. 460만 원이 적정한지는 시장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다른 호실하고 비교했을 때 101호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오늘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걸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단지 내 상가 여러분들 투자 안 한다고 하셨죠? 여전히 투자자가 있다. 두 번째, 단지 내 상가 비싸게 사도 그 값을 주고 사는 것이 낫다. 도로변에 길게 놓여있는 상가는 분할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 임대료의 적정함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임대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임대료는 수익률과 직관이 되고 수익률은 이 자산의 가치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여러분들 임대료에 대한 판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제한하는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셨다가는 출구 전략을 세우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투자 기회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